안녕하세요. 미래를 바꾸는 기술과 경제의 패러다임을 읽어드리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민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와 기술의 교차점을 분석하는 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혜님.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아주 거대하고요. 네. 어쩌면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도발적인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경제 뉴스나 IT 트렌드를 보면요. 음, 탈중앙화라는 단어는 정말 지겹도록 듣잖아요? 그렇죠. 블록체인, 비트코인, 웹 3.0 모두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앙 통제 기관이 없고요. 맞아요. 우리끼리 투명하게 장부를 나눠 갖자는 훌륭한 기술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개념은 탈중앙화가 아닙니다. 어? 바로 무중앙화. 영어로는 트랜센덴탈리제이션이라고도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무중앙화라. 단어에서부터 약간 철학적인 느낌이 납니다. 네, 탈중앙화가 중앙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라면 무중앙화는 아예 중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중앙화된 세상은 모든 행정, 권력, 돈이 거대한 하나의 시청 건물에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이 모든 걸 결정하죠. 네, 아주 익숙한 풍경이네요. 반면 우리가 혁신이라고 불렀던 탈중앙화는요. 네. 이 거대한 시청 건물을 100개, 1000개로 쪼개서 동네마다 작은 시청을 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권력이 분산되긴 했지만요. 그렇죠. 결국 결정을 내리는 거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군요. 블록체인으로 치면 이 거점들이 바로 거래를 검증하고 합의를 담당하는 채굴자나 검증자 노드들이겠네요. 맞습니다. 민주님이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무중앙화는 도대체 뭘까요? 글쎄요. 아예 시청이라는 건물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네? 시청 건물 자체가 없다고요? 네. 그럼 도시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시민 한 명 한 명이 걸어 다니는 독립적인 모바일 시청이 되는 겁니다. 와우.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거점을 거칠 필요도 없이 시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완벽한 유기적 생태계가 되는 거죠. 와, 시민 각자가 시청이다? 정말 확 와닿는 비유네요. 네, 그런데 지혜님, 제가 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중앙이 없기 때문에 여러 노드들이 거래가 맞는지 틀린지 투표를 하듯 검증하는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잖아요. 맞아요.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 같은 합의 알고리즘 말이죠. 그 복잡한 검증 과정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속도가 꽤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집니다. 안전성을 위해서 속도를 희생한 건데 음, 무중앙화에서는 거점도 없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고경덕 대표의 무중앙화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인 아, ICIS가 등장합니다. ICIS는 인피니티 코스모스 인컴 쉐어링 시스템의 약자로 네. 초연결 휴먼 인터네트워킹 시스템인데요. 탈중앙화처럼 10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블록을 묶어서 생성하느라 지연이 생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들은 연속적 초연결 스트리밍 방식을 사용합니다. 잠깐만요. 스트리밍 방식이요? 네, 우리가 넷플릭스나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전체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바로 재생해서 보는 것과 같은 원리인가요? 네, 완벽한 이해입니다. 오, 데이터를 네모난 블록에 가둬두고 채굴자들이 검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와 가치의 이동이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말 그대로 지연 시간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처리 속도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했다는 건데, 그러면 초당 거래 처리 속도인 TPS가 기술적으로 무제한에 가깝게 확장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님, 네. 기술적인 부분도 훌륭하지만 저는 이걸 이루려는 경제적 목표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경제적 목표요? 사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처음 등장했을 땐 모두를 위한 평등한 금융을 꿈꿨잖아요. 네,
하지만 현실은 자본이 많은 고래들이 코인을 싹쓸이하거나 거대한 채굴장을 가진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또 다른 양극화를 낳았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결국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잃을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무중앙화 프로젝트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제로섬 게임을 끝내고 모두가 윈윈하는 플러스섬 게임을 만들자는 겁니다. 어떻게 파이를 뺏고 뺏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키울 수 있죠? 여기서 나카모토 계수라는 지표를 언급하고 싶네요. 네. 특정 시스템을 장악하기 위해 담합해야 하는 최소한의 노드 수를 뜻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중앙화가 덜 됐다는 뜻이죠. 보통 유명한 탈중앙화 코인들도 이 수치가 3에서 20온저리에 불과합니다. 고작 3명에서 20명이요? 생각보다 생태계가 훨씬 중앙화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소수만 담합하면 네트워크가 무너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중앙화 생태계에서는 이 나카모토 계수를 무한대로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한대요? 100%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연결되니까요. 그럼 그 동등한 연결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네. 청취자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무중앙화 생태계 안에 있는 심화 플랫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님이 이 플랫폼에서 아주 좋은 상품을 발견해서 저한테 추천을 했고 제가 그걸 구매했다고 가정해보죠. 네, 흔히 있는 일상적인 일이죠. 링크를 보내주고 물건을 사는 거니까요. 기존 플랫폼이었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은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중앙 회사가 가져갑니다. 하지만 심화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다릅니다. 알고리즘은 민규님이 저에게 물건을 연결한 행위 자체를 엄청난 가치로 판단합니다. 연결 자체가 가치로 인정받는군요. 네, 제가 결제를 하는 순간 플랫폼의 최소 운영비를 제외한 전체 수익의 무려 80에서 90%가 분배됩니다. 와, 상품을 중개한 분, 판매자, 상품을 소개한 민주님, 그리고 상품 구매자인 저까지 생태계에 기여한 모든 참여자들의 전자지갑으로 0.1초의 지연도 없이 쪼개져서 스트리밍 되듯 분배됩니다. 와. 보통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리워드 포인트나 캐시백 같은 거 받으려면 구매 확정 누르고 며칠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현금화하려면 수수료도 떼이고 조건도 복잡하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현금성 가치로 내 지갑에 실시간으로 바로 꽂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무중앙화 프로젝트의 심화 전자지갑은 기존의 메타마스크 같은 탈중앙화 지갑과도 결이 다릅니다. 기존 암호화폐 지갑은 가스비라는 수수료를 내면서 네트워크의 합의를 한참 기다려야 하잖아요. 네. 무중앙화 지갑은 철저한 개인 간 총연결이라 합의 지연도 없고 수수료를 떼어갈 중앙 노드도 없는 거죠. 들을수록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네.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우리 사회에 정착해서 작동한다면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진위 계수가 0에 가깝게 수렴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부의 분배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비전이 상당히 담대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난제인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요. 오. 이 시스템을 통해 무려 대한민국에서만 30만 명,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백만장자를 배출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1,000만 명의 신흥 백만장자요? 네. 자본주의의 효율적인 시장 경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군요. 네. 이득을 극소수가 독점하는 소유의 개념에서 다 같이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나누는 공유의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멋진 철학이군요. 맞습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이 단순한 플랫폼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네. 무한한 경제가치 창출의 주체가 되는 곳입니다. 자료를 보니 이걸 퍼스널 무한매피 아르타라는 개념으로 부르더군요. 퍼스널 무한매피 아르타. 이름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담대한 비전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거대한 산들도 존재할 텐데요. 가장 큰 과제는 역시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아직 사람들에게는 중앙기관의 보증 없이 알고리즘에 의해 완전히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적 분배라는 개념이 낯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거대한 은행이나 플랫폼 회사가 없는데 내 돈이 안전할까 하는 의심이 당연히 들 수 있죠. 네.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이 통합 생태계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과거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나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해서 모바일 뱅킹을 할 때도 사람들은 낯설어하고 의심했습니다. 아, 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지만요. 맞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는 거네요. 네.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했다는 것만으로도 무중앙화의 가치는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네요. 네. 기존의 틀을 깨는 이런 혁신적인 상상력이 모여서요. 결국 미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10여 분 동안 꽉 채워서 탈중앙화를 넘어선 무중앙화의 기술적, 경제적 혁신에 대해 지혜님과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민주님. 지혜님, 오늘 명쾌하고 통찰력 있는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민주님. 네. 저도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팟캐스트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네. 거대한 권력의 통제도 없고 수익 분배의 지연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작은 아이디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초연결이 실시간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공정하게 공유되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무중앙화의 세상이 내일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열린다면 여러분은 이 거대한 초연결 네트워크에 여러분의 어떤 가치와 재능을 가장 먼저 연결해 보고 싶으신가요? 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